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여기 보시는 요 교재로 합니다. 이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는 대형 서점에 가면 이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교재가 필요하시면은 서점에 가서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셔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분 경매를 하려면요,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가 협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소송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소송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고 루즈하게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그랬을 때 압박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는 거지, 그냥 드립다 지분 경매에 낙찰 받아가지고 나홀로 소송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가지고 소송으로 바로 돌입해서 나가면 여러분들도 손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지분 경매를 해보시면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다가 어느 날 방송 중에 협상법에 대해서, 지분 경매 협상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는 날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지분 경매 소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분 경매 소송하기 전에, 소송에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대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소송을 공부하려면. 나홀로 소송을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 건데, 잠깐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소송이라고 네 글자 전자소송이라고 치시면요, 대법원 전자소송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요, 저는 요게 제 아이디인데 여기 아이디 찾기 뭐 하면 사용자 등록이라 그래서 가입하듯이 여러분들이 등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소송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공인인증서예요.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신한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지하고 송달료를 신한은행이, 여러분들 법원에 가시면은 무슨 은행이 있어요? 다 신한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라는 거는 소송에서 법원의 서비스 요금입니다. 인지. 증지라는 것도 있어요. 증지는 어디서 쓰는 거죠? 법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쓰는 거예요. 등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나 증지나 뭐 나라에서 하니까 그게 그거지 그래가지고 소송하시는데 갑자기 증지사다가 붙이거나 이러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증지는 등기할 때, 그때 그 등기소의 서비스 요금이 증지예요. 인지는 법원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서비스 요금이 필요하잖아요. 법원 직원도 있고 법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있으니까 그 인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달료는 뭐냐?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 원고, 채권자, 채무자 간에 서로 법원 서류, 또 준비 서면, 소장, 기타 등등 이런 알려주는 것들이 내 주소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고가, 또 채권자가
그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중에 내가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나 피고한테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소송이냐면요. 그냥 무조건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또 한 번 소송하셔야 돼요. 그 비용 받으려면. 그게 무슨 소송이냐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내 맘대로 소송 비용 이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인지가, 인지대, 송달료 또 나의 일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당이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종이도 썼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종이도 썼고,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소송하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손해배상 청구하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구할 게 있으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보니까 종이도 했어요. 저는 A4 용지 몇 장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실제 들어간 건 100장이야. 소장이 있고 뒤에 뭐 그 증거 서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장인데 100장을 다 내봤어 한번.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쓴 그 증거 서류는 안 되고 실제 글을 썼던 거, 서면을 썼던 것들 있죠. 그거를 장수를 해가지고 20원인가 30원으로 하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제가 지방을 갔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든 거야. 벤츠를 끌고 갔어. 그러니까 뭐 고급 휘발유 들어가고 뭐 통행료가 들어가서 얼마 해가지고 뭐 일당이 얼마고 기사가 얼마고 제가 그렇게 다 해봤다. 하나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냥 뭐랄까 KTX 비용도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도 잘 안 나오고 한 왕복 한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6번 갔다 그러면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에 내가 이런 비용이 드니 이런 거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판사님한테 내면 거기에 있는 그 누구죠? 직원, 법원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이런 건 좀 빼주시고 이런 건 넣어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해달라. 그러면 통과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조정이 좀 있어요. 너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서 많이 쓴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돼서 협상이 되면 그 내용을 갖고 다시 내라 그래요. 종이를. 그럼 다시 내시면 그 내용을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아무 얘기 없고 인정을 한대. 그럼 그걸로 그냥 확정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정 안 한다 그래도 또 확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금액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로 많이 받아본 게 한 150만 원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인지대하고 뭐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지방을. 그래서 한 150만 원까지.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청구했는데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을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했다. 그럼 변호사님 비용이 500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변호사 비용도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변호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고 뭐 저기 성공보수로 얼마를 줬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달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뭐 또 그 소송의 경중을 따져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그 비용 같은 것도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제일 먼저 지분 경매를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전자소송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시고 이거를 자신 있게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왼쪽 밑에 코너에 보시면은 처음 오셨나요? 빠르고 편리한 전자소송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전자소송 안내, 체험하기, 공인인증서 안내, 뭐 매뉴얼, 동영상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알기 위해서 대형서점 가가지고 전자소송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요걸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1번으로 공부할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정리하자면 아이디를 만드시고 공인인증서 설치하시고요. 공인인증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쓰시는 거 있죠? 인터넷 뱅킹 하는 거.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분은 열어놔야 됩니다. 어차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해서 돈을 내고 뭐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식으로 은행 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를 열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2번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보시면 부동산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기 이용 안내 이렇게 2번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소송을 깊이 있게 나가는 것보다도 요 왜 속가 계산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이구, 요 화면이 조금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 프로그램 이용 안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누구한테 대여금 청구 소송 이렇게 금액에 관련된 거는 돈이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의 몇 프로가 인지를 사서 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서 우리는 하는 게 부동산에 관련된 지분 경매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결국 지분 물건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4가지 소송이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는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이 2가지가 바로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분 물건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샀어요. 근데 상대 타 공유자가 나하고 협의가 안 됐어.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임차인이 살고 있고 나는 이 지분 물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뭐 어떻게 반응도 안 하고 묵묵부답이고 나는 그냥 경매로 샀는데 2분의 1 권리로만 갖고 있지 그 집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팔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데 바로 뭐냐면 지분권자 둘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경매에 전체 내놔서 내 지분 2분의 1만큼 배당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데 거기서 그러면 부동산 가액과 속가가 뭐냐면 그 내가 만지는 그 건드린 2분의 1 지분만큼 또 타공유자 2분의 1 지분만큼의 그 부동산 가액이 얼마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거예요. 뭐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쌍방간에 매수 매도자가 매칭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죠? 실제.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 우리가 그러면 소송을 하는데 그 아파트가 1억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다 그러면 1억 원어치의 인지를 사서 내면 되지만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부동산 가액하고 속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전자소송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바로 이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변호사님이나 법조인들의 어떤 그 도움을 받으면서 했던 겁니다. 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배워도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 보시면 여기 건물, 토지 및 건물 그 가액, 속가 종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속가 계산 방식 등을 여기 해놓고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60몇만 원이라는 올해 2018년도 가격 같은 게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클릭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기.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속가 계산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산기 이거 하나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아파트다 생각되면은 토지 및 건물. 그쵸?
집합 건물일 때 인도 청구 뭐 이런 게 있어요. 쭉 보세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조다. 주거용 건물이다. 아파트다.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기다가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현재 건물을 실축하는데 1제곱미터, 1평방미터당 69만 원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나라에서. 작년에는 아마 68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만 원 오른 거예요. 매년 오릅니다. 이게 조금씩 물가 계산해가지고 현재 제곱미터당 기준 가격입니다.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면 내가 예를 든 거예요. 1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30제곱미터겠죠. 30이라고 씁시다. 건물 면적은 40평이다 했을 때 120이라고 그냥 임의대로 하고요. 건축 연도가 2001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소가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밑에 소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무슨 소송이죠? 공유물 청구 여기 4번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가액이 3분의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소가를 다 계산했는데 1억이 나왔어.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은 3,300만 원만 쳐준다는 거예요. 3분의 가액해 주는 거예요. 돈이 조금 나오게. 한마디로 인지가 조금 청구되게 감액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이라 그래서 이걸 선택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여기 써 있죠.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가액 3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나 홀로 소송해보고 이걸 전혀 지분 경매를 처음 하시면서 이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요 신세계를 만나신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수월하게 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요 3시간씩 보통 한 5번 그러니까 15시간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많이 메일로 가르쳐드리고 물론 비용 받고 하는 건 아닌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계산을 잘 못 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계산해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쉽잖아요. 이게 그냥 딱딱 치면 됩니다. 이 안에 뭐 이거 잘못 눌렀다 그래가지고 고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요걸 만들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1번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2번째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3번째 토지 대장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뛰는데 뭐 돈 들고 그렇지 않는 거 아시죠? 일사편리 뭐 민원24 정부24로 뭐 바뀌었나 그럴 거예요. 그게 정부24 이런 데 들어가시면요 등기부 등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지금 공부 시간이 지분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이 오시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에서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진도하고 관계없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6개월 과정입니다. 24일을 들으실 수 있는 6개월 과정인데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이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어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네, 전체적으로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좀 접근하기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접근이 잘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맞습니다.
제가 왜 같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저번에도 들었는데 이번에 또 해. 안 그래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요 이렇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내가 액션을 한 번도 취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그냥 들었어. 그분은 자꾸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가 있잖아요. 여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 하시려고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돼요. 다시 또 알려드리니까. 요즘은 뭐 너무 쉬우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죠? 예. 아신다 그래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툴입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또 해보시고요. 눌러서 아무거나 막 누른다 그래서 고장 절대로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자소송을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기 공인인증서 갖고 제 거 갖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치는 거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하기 전에 정리 좀 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자소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글씨를 그냥 바로 갖다 치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없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로그인 아이디를 딱 누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 자기 컴퓨터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이동식 USB에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잘 어려우시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USB에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이 USB 단자에다가 이게 딱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동식 드라이브 탁 누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조응서 5월 1일 어제 내가 또 바꿨어. 이렇게 주식하는데 필요한 거, 은행 거, 우리 회사 거 이렇게 중요한 거 딱 갖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쓰시기도 하고요. 내 컴퓨터에 여기 하드디스크에 넣어놓으셔도 돼요. 집에. 이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어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데 처음 접한 분들이 이런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나면 너무 편리합니다. 이거를 소송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를 갖고 인지를 뭐 은행 가서 만들어 가지고 법원 가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하루 다 깨져요. 근데 이거는 밤 12시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조용히 앉은 시간. 저는 이거 소송할 때 그렇게 합니다. 뭐 11시 넘어서 왜 그때 하냐? 전화 잘 안 오고 조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앉아서 조용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만 하고 제가 끝낼 거예요. 전자소송은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쓰는 걸 여기 화면에다가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글 그 파일 있죠? 거기다가 만드셔가지고 그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한글 파일이 JPG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변환돼가지고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 화면이 쫙 열리면요. 여러분들 전혀 종이를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어보면은 그리고 집에 이런 거를 그냥 종이로 옛날에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소송한다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날짜 딱 치면요. 검색까지 다 돼.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면 사진이 얼만큼 정확하냐면 여러분이 보낸 뭐 그 낙서한 것까지 여러분 글씨체까지 있죠. 법원에서 스캔해가지고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우표를 썼는지 어떻게 종이 썼는지 다 보여요. 그게. 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해상도도 좋고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이어서 요거 전자소송 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지금 마침 USB 갖고 와가지고 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소송 하는 방법이라든가 소송에 임하는 간략적인 걸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계속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가압류,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두 개 양대 산맥이에요.
결국은 금전에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권리에 관련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두 개를 어떨 때 어떻게 솔루션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지, 또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협상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송은 프렘 B고요. 실질적으로는 협상으로 하셔야죠. 그래야지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방송 장소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실전반은 진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의 조홍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